네, 저는 오늘 그 600년 전 한반도의 의류혁명을 일으킨 목화씨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던 문익점 선생의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적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안에 묘소가 있습니다. 600년 전이면은 고려 말 조선 초기가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문인으로서 이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 중국에서 돌아올 때 붓뚜껑에 약 10개 정도의 목화씨를 들여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심었는데, 본인이 심은 것은 다 죽었고 그 장인에게 준, 정천익 선생님께 준 그 목화씨가 한 개가 자라서 그것이 싹을 틔워서 목화씨의 원조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도천서원이라고 해서 문익점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 되겠고요. 오늘은 서원보다도 문익점 선생의 묘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 도착했고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문익점 선생 묘소 입구인데요. 약 15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산 쪽으로 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잘 나 있네요. 근데 뭐 승용차는 올라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걸어서 150m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소나무들이 빽빽한데 아마 예전에는 이거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들을 많이 베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 보존하기 위해서 이 후손들이 소나무를 그대로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잘 자라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약간 음산하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날씨가 춥지도 않고. 문익점 선생은 원래 고향이 이 산청입니다. 그래서 산청의 그 첫 목화씨, 그것을 재배했던 곳이 여기 산청에 있는데, 지금 그 전시관이 잘 보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관이 목면 시배 유지라고 해서 전시관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목화씨를 심어서 첫 그 심었던 그 밭에다가 목화씨를 심어서 매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한번 가는 길에 목화씨 그 전시관과 또 목화밭을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입구에 아주 큰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 주변에 뭐 소나무들이, 큰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안내판이 있습니다. 산청 문익점 묘라고 되어 있어서 산청구 신안면 신안리가 되겠네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려말 문신이자 학자인 문익점은 1363년 국민왕 12년에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할 때 부통 속에 목화씨를 몰래 숨겨 들여온 인물로 유명하다. 선생은 가지고 온 씨앗을 장인인 정천익에게 주어 재배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목화 재배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재배 기술을 알지 못해 한 그루만을 살릴 수 있었을 뿐이었지만 3년간의 노력 끝에 그 기술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목화씨를 제거하고 씨를 뽑는 방법을 몰랐는데, 때마침 정천익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국 승려로부터 씨를 빼는 씨야와
실을 뽑는 물레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 기술을 전국에 보급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목화실을 이용해 의복을 만들어 입게 하였다. 그런 점에서 선생은 정천익과 더불어 목화 종자의 도입, 시험 재배의 성공, 종자의 전국적 보급, 목화실을 이용한 의복의 제조 등에 절대적인 공을 세운 과학자이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선생의 묘는 상석과 비, 좌우에 문인석과 망주석, 석등 등이 비교적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고려시대 묘제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후손들이 후에 이렇게 계단도 만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는 사자 석상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네요. 포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빨이 무섭네요. 사자 석상이 앉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를 지키는 문신이 되겠죠. 양쪽에 있고, 또 이건 석등이 되겠네요. 석등. 그리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사무당 문선생 지묘라고 되어 있네요. 군 부인 8개 주씨부라고 되어 있고요. 아, 이거 합작인 것 같습니다. 부인과 합작. 근데 뭐 석상하고 너무 잘 돼 있네요. 묘소가 관리가. 여기는 사무당 선생 지묘라고 되어 있네요. 뒤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이런 묘가 없었는데 대부분 그냥 그 봉분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아마 후에 후손들이 새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말 조선조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71세로 돌아가셨네요.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천 여주가 이제 가까워서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여주에 있는 영릉 세종대왕 묘소를 이제 자주 가게 됐는데요. 그 묘소는 봉분만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아까 저 문인 석상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그 유적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뭐 저희가 그 봉분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나 올라갈 수 있고, 그냥 뭐 봉분에 올라가고 또 그 석상 같은 데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나 이렇게 막 다녔었고, 또 뭐 그렇다고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후에 세종대왕은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그분 묘도 이렇게 봉분만 있었는데, 문익점 선생은 고려 말이니까 세종대왕 그 전인데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후에 후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깨끗하고 그 현대식으로 아주 제대로 갖춰져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이 아래쪽에는 아마 후손들 같습니다. 가볼까요? 비석도 오래됐네요. 문씨가 아니고 이건 이씨네. 이공 찬지묘라고 돼 있나 보네요. 개봉 협천 20.
그게 합천인가요? 합천 20 찬지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옛날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묘소 자체는 새롭게 개양이 됐고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종대왕 묘하고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세종대왕 묘는 뭐 그 후에 돌아가신 분인데도 이렇게까지 잘 돼 있지 않고, 또 이렇게 계단도 이렇게 지금 뭐 화강암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그 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고, 여기 이거를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돌, 아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고, 그 위에 것은 새롭게 만드는 이 돌하고, 이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600년 전에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보급한 문익점 선생의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깨끗하고, 후손들이 아마 문익점 선생을 매년 기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익점 묘소를 갔다가, 여기가 한 15km 정도 거리 되나요? 문익점을 기리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목화 전시관. 그래서 목면 시배유지라고 해서 이 목화를 처음 여기서 심었다 해서 목면 시배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요일 날 무명 배짝이 시연회도 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이게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하는데, 한겨울에는 이걸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시배유지 국가사적 108호로 돼 있고, 여기도 보다시피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면화를 재배한 곳이다. 문익점이 중국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면화 씨앗을 구해왔다. 그래서 의생활에 혁명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공민왕 1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사적비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저 위에 아마 자료를 보시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뭐 용의 형상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도 용의 형상 같죠. 요거는 재배 사적비고, 요건 문익점 선생을 기리기 위한 유허비가 되겠네요. 네, 이건 아마 산청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시관이라고 해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네, 여기가 전시관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 촬영해도 되죠? 뭐 설명 좀 해주실 게 있나요? 해설사님 지금 다른 기술 나갔습니다. 아, 해설은 안 되고요. 네, 네. 목화 형상을 이렇게 해놨네요. 스카프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뭐 옷도 이렇게 문형으로 짜놓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손. 목화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아시아면, 육지면, 해도면, 면화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씨앗인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2주 후에는 떡잎이 3-4개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또 4주 후에는 이렇게 가지가 생긴다고 여기 써 있네요. 4주 후, 요건 2주 후, 10주 후에는 이게 이제 꽃이 이렇게 막 맺힌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8주에는 달의 생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저 어렸을 때 이것을 먹으면은 이렇게 막 까서 먹으면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껌 비슷하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었고, 이게 이제 23주가 되면은 이렇게 솜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솜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실도 만들고 또 무명 옷도 짜고 이렇게 하겠죠. 목화의 뿌리, 또 이거는 목화 그 꽃 달의 받침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달의 받침. 꽃 그 목화가 돼서 나오는 껍질이 되겠죠. 아, 여기는 실제 시연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놨네요. 무명맥이라고 해서 저기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실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날실에 풀을 먹인 다음에 불을 지펴서 풀이 빨리 마르게 해서 도투마리를 감는다. 풀질하는 솔은 나무의 잔뿌리로 만든 솔을 이용한다 해서 이렇게 실제 이렇게 시연하는 모습을 해줬네요. 이것은 무명날기라고 해서 배매기를 하기 위해 날실이 될 실들을 가락에서 여러 가닥 세수에 맞추어 길이가 일정하게 가지런히 골라 모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또 이 반대쪽에는 보니까 이제 씨앗기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씨를 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빼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명활이라고 해서 저 활에 맞춰서 하면은 막 솜이 보풀레기가 일어서 그걸로 이제 실을 만들기 직전 단계까지 가는 거죠. 활탁이라고 하네요. 이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고치 말기. 수수깡이나 참대를 가운데 끼우고 솜을 손으로 비비면서 길고 둥글게 말아 빼면 고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과정인데 이렇게 두 분이 지금 마주 앉아서 이렇게 고치를 뽑는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 뽑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둥글게만 고치해서 실을 뽑아낸다. 떡가래처럼 길게만 고치를 손가락에 끼우고 처음에는 끝부분에 솜을 인위적으로 꼬아 조금 뽑아내요. 물레의 가락에 걸어 고정시킨 다음 다른 한 손으로 물레를 돌려 가락이 회전하면서 꼬임이 주어져 고치의 솜이 실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치고요. 이 물레를 이렇게 손에서 잡고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실이 돼서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실이 돼서 나오면은 이제 물레를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좀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실이 완성된 다음에 배를 짜는 모습이 되겠죠. 양쪽으로 해서 이제 배를 짜는 게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이 가운데로 놓았다 뺐다 하면서 이제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뒤에는 옷감이고 이게 이제 실인 상태가 되겠죠. 다 뭐 예전에는 다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해서 이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네요. 아이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그 조선시대의 무명의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루마기 또 한복 이렇게 갖춰 있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솜 바지 저고리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입고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건 뭐 좋은 옷이죠. 무명을 활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목화솜이 되겠네요. 목화솜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다 목화와 관련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양말 이렇게, 또 타이 무명으로 만든 그런 것이 되겠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간단하긴 합니다만은 목화를 이용한 그런 옷짜기, 배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 목화 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 직접 한번 목화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에 이곳에 오게 되면은 바로 이 장소에서 그 물레짜기 시연회를 여기서 한다고 하네요. 저기 보면은 문익점 선생의 그 초상이 화가 있네요. 어우,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시배유지라고 해서 목화를 처음 심었던 장소가 되겠는데요. 뭐 잘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목화가 지금 이제 목화 따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목화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수확은 안 했습니다만은 목화밭에 목화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것은 아직 덜 피었는가 보네요. 이런 것은 아주 목화가 제대로 연걸었죠. 네, 저쪽으로도 그렇고. 여기가 산청군 단성면이거든요. 아마 천왕봉 올라가는 중간쯤 위치가 되겠는데요. 단성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봉 지리산 갔다 내려오다가 이것을 들려서 아마 어린이나 학생들한테는 역사적인 자료로 아주 좋겠죠. 묘소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목화밭도 구경을 시켜주면은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화를 구경시켜 줌으로 해서 이게 지금은 뭐 다른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목화가 큰 시세가 없습니다만은 예전만 해도 이 목화로다가 이불소물 해서 신혼 부부들이 다 활용을 했었고, 목화 하면은 최고로 쳐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목화밭을 시연을 하고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문익점 선생의 그 중국에서부터 붓뚜껑에다가 목화 씨를 가져와므로 해서 이곳에 산청에 이제 처음 심게 되면서 전국으로 퍼졌죠. 문익점 선생이 계시던 당시에는 여기가 진주에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행정구역이 분할되면서 산청군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산청군 단성면, 단성 IC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 목면 시배유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꼭 한번 들리셔서 구경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그 문익점 선생의 600년 전의 모습을 자취를 찾아서 묘소도 와봤고 또 전시관도 와봤고 또 이렇게 도천서원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하사한 그런 서원도 지금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년 전에 과연 우리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도 되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도천서원이 이 많은 후학들을 양성한 곳으로 알고 있고, 또 문익점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문익점을 기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목화씨와 관련한 가장 그 유명한 분 문익점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봤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